자, 요즘 돌아가는 추세가 참으로 역대 겪어보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쌓였던 것들이 다 터져 놓듯이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몇 달 더 지속되면 이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은 별거 아닌 게 아닌 것이 드러난 것이요. 원화의 가격이 즉 달러 대비요. 지금 한국이 어제 1371원 40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1375원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1월 14일 날 1187.3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00원대 후반에 몇 년을 갖다가 오고 있었죠. 그런데 순식간에 지금 1371.4원이고 특히 요 근래 환율이 폭락하는 추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한 달간 주요 43개국의 지금 통화를 비교해 보니까 원화보다 가치가 더 떨어진 거는 3개 나라밖에 없고 40개국 화폐보다 원화가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화가 굉장히 약해져 가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적인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아지고 있다. 그래서 추경호 재경부 장관은 외화수급 모니터링해서 원화 방어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며 이제서 1,400원까지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이건 단적인 예고요.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무역 수지도, 물가도, 또 이 외채도, 그리고 부동산도, 그리고 세수와 예산도 전부가 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성장과 더불어서 한꺼번에 밀어닥친 적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무리 한국 경제가 그동안에 안 좋았다 하더라도 지난 한 50년간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제 관료들이 헛소리를 하다가 이제 그 헛소리가 무너지면 미안하다라는 말도 없이 또 외부 환경 탓으로 하면서 그 헛소리를 정당화하는데 급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료들이 최소한의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또 더 나아가서 있는 현실을 신중히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 윤 정권 5년 안에 이 대공황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거의 제 가능성은 99%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 정권은 뭘 어떻게 보고받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받아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이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 헤드쿼터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비상경제 대책위원회, 거시경제위원회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형식적으로 그냥 경제 고위 관료들의 발표에 맞장구 치는 역할과 또 거기에 필요한 각종 이 근거를 받쳐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도구로서 작동하지. 그야말로 이 정권이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의 대응을 주문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으로는요. 인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나 과학을 연구하는 공학자들보다도 대체로 경제학자들이 많이 타락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경제학자들이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번들어한 소리를 하기 좋아하고 위기의 순간에는 경제학자들이 다 숨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몇천 명이나 되는 경제 박사들이 다 어디 갔어요? 세계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따서 학교나 연구계 그리고 각종 이 정부 관료 안팎의 포진에 있는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재벌 기업들, 금융회사 등에 존재하는 수많은 경제적인 전문가들은 다 어디 갔냐. 유튜브에서 경제 전문가라는 것들이 떠드는 걸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어서 그것들은 그냥 논외로 합시다. 주류 분야에서 경제학에서 그냥 일이 있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설치고 정부에 자문하고 사회이사 맡고 주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지금 나와가지고 이런 식의 안이한 형태로 솔직히 말하면 좀 무식한 것 같아.
아니면 무식한 척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식한 방식으로 경제 수준을 바라보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순식간에 확 가버릴 수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이 2008년에 두 번째 대공황의 지옥문 앞에 서 있었다. 자, 지금 어제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는 속수무책 자유 낙하 중이었다. 그해 11월 5일 버락 오바마가 44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언론은 최악의 책무가 워스트 잡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말을 했다. 딱 한 달 뒤인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장 사무실에 12명의 전현직 비서실장이 모였다. 생존한 14명 가운데 2명만 불참하고 다 모였는데 6주 뒤이면 물러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조슈아 볼턴 비서실장이 자기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램 이마뉴엘을 위해 지금 주일 대사정 소집한 초당적 비공개 모임이었다. 자, 정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협조를 합니다. 34세의 나이로 포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현직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는 부시 밑에서 딕 체니가 부통령이었지요. 오바마는 선거운동을 더 잘해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우리 대통령이라고 분위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비서실장을 다 집합시켜 놓고 그리고 현직 부통령이 한마디를 했어요. 클린턴의 비서실장이었던 파네타는 대통령이 듣고 싶지 않은 것을 항상 이야기해라. 다른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고 일행은 대화를 마치고 오벌 오피스로 내려가 부시와 인사하고 헤어졌다는 미국은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바마가 경제 위기의 이 가장 심각한 가능성 속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7,870억 달러의 긴급 경기 부양 법안을 끄집어냈고 그래서 미국 자본주의 상징인 GM 자동차 회사 GM이 파산 위기에 몰리자 지분의 60%를 정부가 매입 국유화해서 그래서 의회 입법 협조를 받아 유럽보다 금융위기에서 먼저 벗어났다. 자, 위기에 처한 오바마의 분신이었던 이마누엘은 유대인이죠. 대통령은 좋거나 나쁜 것 사이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나쁘거나 더 나쁜 것 사이에서 결정해야 하는 자리다. 그래서 최악을 피하는 현실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윤에게 묻습니다. 윤이 과연 최악을 피할 현실적 대책을 경제 분야에서 하고 있는가? 제가 봤을 때 경제 좀 안다고 데려난 한덕수 그에게 경제를 다 위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덕수는 자기 집안의 경제를 잘 알죠. 그렇지만 국가의 경제를 잘 모른다고. 추경호요? 이 사람도 아부꾼이거나 아니면 경제를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윤이 경제에 대해서 듣기 싫은 듯한 이 심각하다는 말,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알면서 윤에게 경제가 문제없다고 말하는 건지 자기는 어차피 뭐 한 2년 안팎만 해먹으면 되니까 최대한 길게 부총리 재경부 장관하는 게 목적이지 진실을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나라 경제가 진정으로 심각하면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도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추경호란 자도 경제를 잘 모른다고 봐요. 경제 관료 오래 했다고 경제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최상목이라고 이 경제수석으로 데려다 놓은 저자도 경제를 잘 모른다고 봅니다. 자, 저자가 윤에게 진실을 말하면서 지금 이대로는 견딜 수 없다고 했어야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이창용이는 지 떠들었던 말 중에 맞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경제 관료들이 요 한 3, 4개월 동안에 떠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윤은 이들을 데리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가면 본인의 임기 중에 아니 내년쯤에 손도 못 쓰고 대공황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에는 이번에 위기가 오면요, 이거 대공황입니다. 왜? 1, 2년 안에 절대 안 끝납니다. 아주 허약한 상황에서 제대로 얻어맞으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된다. 이거는 주변에 경제 관료들 다 정리하고요. 위기에 대비해서 직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경제 위기 본질을 아는 사람으로 바꿔치지 않으면 아마 역사에 지금까지는 경제에서 YS가 제일 멍청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윤이 YS 이름을 지우고 그 자리에 등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내가 말라 했을까 평생 후회하는 최대의 오욕의 자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을 한 게요. 그래서 윤은 그런 꼴 보기 싫으면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빨리 경제 아부꾼이거나 무지한 자들이거나 이 둘을 다 드러내야 된다. 내 말 안 들으면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은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